안녕하세요, 김보라입니다. 대내외의 악재 속에서도 국내 증시 또다시 올랐습니다. 외국인들이 모처럼 돌아와주면서 상승을 주도했는데요. 코스피가 무려 1950선까지 올라와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도 나흘 연속으로 오르더니 505포인트에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국내 증시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이제 대응 전략은 어떻게 꾸려봐야 할 것인지 전문가와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고수의 똑소리 나는 투자 비법이 살아있는 대박클럽. 오늘은 매주 목요일 만나 뵙는 분이죠. 키움증권 주식 커뮤니티 X1의 전문가 주신학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신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분석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수 오늘 견조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 가운데 주목해야 할 점은 외국인 쪽에서 이끌어줬다는 점입니다. 네. 어제까지는 기관 쪽에서 이끌어줬고 외국인이 오늘 장에서 4천억 원 넘게 매수해줬다면 12월에 이 산타랠리를 조심스럽게 가늠해봐도 좋은 것인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산타랠리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점검해 드릴게요. 자, 최근 들어서 불안했었던 어떤 그런 분위기. 하지만 지금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일단 고비는 넘긴 것처럼 보여집니다. 최근 들어서 그 북한의 그런 어떤 갑작스러운 도발이 있기 이전에 이미 중국의 긴축 때문에 그리고 유럽의 재정 적자 문제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극도로 위축이 되어 있었었는데 설상가상 북한의 도발이 터지면서 더 투자 심리가 악화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강조드렸던 거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주가가 어떤 주가의 하방 경직성이 확보가 되는 주가의 하방 경직성을 확인을 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됐었다라고 제가 짚어드렸었는데 바로 이 라인대죠. 자, 지금 지난번 그 북한의 도발이 있고 나서 그 개파락으로, 큰 폭의 개파락으로 장이 시작을 했었었는데, 그때 이제 저점에서 강한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장대 양봉이 추천을 했었다라는 것. 즉, 이 가격 아래로는 쉽게 밀리지 않겠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지금 1900선 아래로 해가지고요, 주가가 여러분들 쉽게 밀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주말 넘어가면서 그 한미합동훈련이 끝나게 되면 그죠? 그냥 한미합동훈련을 시작할 때 그 중간에도 이제 어떤 북한의 도발이 있지 않을까, 추가적인 도발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으로 인해서 오늘 이번 주 초에 좀 이제 흔들리는 분위기였는데 결과적으로는 또다시 한번 지지를 받았었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을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코스피 증시 1900포인트 아래로는 웬만해서는 쉽게 빠지지 않을 거다. 당분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떤 이러한 어떤 좋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도 기관이나 또 외국인들의 이런 메이저 주체의 어떤 수급이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는 것으로 봤을 때 시장도 괜찮겠고 일단은 결국에는 여러분들 모멘텀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주가를 올리는 것은 외국인들, 기관들 이런 메이저의 어떤 수급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급만 탄탄하게 받쳐준다라면은 앞으로도 긍정적인 움직임을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산타랠리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돌발 악재가 하방 경직성을 확인해줬기 때문에 12월의 상승장도 기대해볼 만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매주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은 주신학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게 되는데요. 내일 금요일장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 금요일이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해지는 요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차트 보시면 지금 주가가 일단 오늘 멋진 양봉이 나왔습니다. 네,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딱 직전 고점이에요. 직전 고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매물대라는 거죠. 그죠? 매물이 나올 수가 있는 기존에 이제 물렸던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저점에서 매수했던 그런 투자자들이라면은 충분히 차익 실현 나설 수가 있는 그런 구간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탄력이 다소 좀 떨어질 수는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게 되면 코스피는요, 아주 예쁜 그런 구간을 만들었다. 자, 보시면은 수렴형이었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고점을 낮추고요, 저점을 높이는 이런 수렴형의 패턴을 보여주다가 오늘 멋지게 양봉이 나오면서 상승 반전했다라는 거죠. 즉 단기적으로 어떤 추세 전환의 그런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제 오늘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고점에 따른 저항에 의해서 살짝 쉬어가는 구간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크게 밀리진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탄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살짝 주가가 눌림이 나오거나 쉬어가는 음봉이 나온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고, 제가 지난 시간부터 꾸준하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1일 비해서는 안 되는 구간이다.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
수급도 괜찮고요. 그죠? 일단 차트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아까 뭐 그 글로벌 증시를 한번 비교를 해본다라면은 지금 해외 증시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영국 증시나 유럽 증시나 내지는 뭐 다우존스 같은 이런 차트들과 비교를 했을 때 최근 어떤 불안했던 움직임 속에서도요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대번에 알 수가 있죠. 자, 최근 들어서 11월에서 12월 넘어오는 그 중간 과정에서 대부분의 그런 해외 증시는 어떻습니까? 저점을 이탈을 시키는, 그죠? 약간 밀리는 듯한 그런 분위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밀린다기보다는 수렴을 한다는, 그죠? 저점을 일단 지켰기 때문에 아무래도 해외 증시보다는 상대적으로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증시보다도 일단은 강하고요. 현재 상대적으로 상당히 강한 모습이고 이런 흐름만 지속된다라면 뭐 주가가 설사 약간 쉬어간다 할지라도 전혀 뭐 겁먹을 필요 없이 편안하게 대응하시면 되겠다. 제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 있죠. 최근 들어서 그 지수를 견인했었던 주도주들, 화학주, 정유주, 자동차, 운수장비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는 꾸준하게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겠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이렇게 불안했었던 이런 움직임 속에서도요 지수 대비 상당히 강했던 종목들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추천 종목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지수 대비 상대적으로 강한 종목들은 반드시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요. 지켜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최근 들어서 제가 한 달 전부터 강조를 드렸던 업종이 또 하나 IT죠.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도 급등을 해주는 모습이었는데 IT 업종에 대한 지속적인 꾸준한 그런 관심도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신학님 매 시간 강조를 해주시고 계신데요. 주도주, IT주, 자동차주 등을 관심 꾸준히 유지하시라라는 의견 오늘도 남겨주셨으니까요. 이 점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주식 고수의 투자 노하우를 명쾌하게 전해드리는 고수의 투자 비법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그 매주 목요일 순서인데요. 두신학의 특공개미 프로젝트가 이어집니다. 이론은 지겹다. 이제는 실전이다. 수익과 직결되는 살아있는 강의. 상위 5% 안에 들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제시한다. 주신학의 특공개미 프로젝트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 주신학의 특공개미 프로젝트 강의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도 강의 끝난 이후부터요. 실시간 종목 상담이 이어지는데요. 지금부터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함께하니까요. 매수하신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적어주시고요. 궁금하신 점 꼼꼼하게 적어주시면 자세하게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 대박클럽 게시판도 활용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신학의 특공개미 프로젝트 앞 시간에 살펴주셨던 관심 종목들이 오늘 이 시간까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관심 종목 AS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살펴주셨던 관심 종목이 LG화학, LG디스플레이, LG전자, 효성 이렇게 4종목이었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홀딩 전략을 제시해줬던 종목이 한라공조인데요. 한 종목 한 종목 꼼꼼하게 AS를 세워볼까요? 네. 네. 먼저 한라공조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2주 정도에 걸쳐서 제가 1차 매수 19,000원 아래로 말씀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18,000원 부근에서 2차 매수 제가 사인드렸었죠. 결과적으로는 반등 나와서 지금 한 3%에서 4% 정도 리딩대로만 따르셨다라면 그 정도 수익권이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사실상 이런 전 내년에도 2011년에도 자동차 쪽에 그런 업황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들 특히나 오늘 뭐 최근 들어서 현대기아차 지수 대비 상당히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발맞춰서 내년에도 어떤 실적에 대한 호전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들이 좋은 모습 보여준다라면 부품주들 당연히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한라공조를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 차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차트를 넓게 보면 여러분들 지금 상당히 견조하게 상승을 해줬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특히나 여러분들 이런 종목 쉽게 보실 수 없을 겁니다. 주가가 올라가면서요 눌림목이 깊지 않아요, 그죠? 눌림폭이 깊지 않고 아주 약간씩만 눌리면서 나름대로 어떤 계단 같은 이런 계단을 만들면서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계단 형식을 만들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은요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냐면 보통 여러분들 급등 세력주도 있죠. 자, 급등 세력주들 같은 경우에는 단번에 이제 매물을 소화하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보통 주가가 급등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라가죠, 그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급락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한라공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차곡차곡, 그죠? 계단을 만들면서 올라가요. 자, 무슨 차이가 있느냐?
급등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세력들이 미리 바닥권에서 매집을 하겠죠. 자, 바닥권에서 상당히 많이 매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시세를 낸단 말이에요. 내게 되면은 중간에 사실 이미 매물이 뭐 상당히 많이 세력들에 의해서 매물이 이제 많이 뺏긴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를 오르고 내리는 거는 세력들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이런 계단식으로 꾸준하게 올라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나 우량주, 코스피 100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매물을 야금야금 소화하는 거예요. 점차점차, 그것도 올리면서. 상당히 견조한 겁니다. 보통 여러분들 주가가 특정 가격대까지 올라가면은 나름대로 고점대에 다다르게 되면은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해지면서 주가가 빠집니다. 그죠? 근데 빠질 때 그 눌림 폭이, 조정 폭이 깊지 않다라는 것은 받쳐주는 세력이 있다는 소리예요. 관리를 해주는 세력이 있지 않으면 주가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빠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눌림 폭이, 조정 폭이 깊지 않으면서 이렇게 아주 일정한 그런 간격을 주면서 야금야금 올라가는 종목들은요, 매물 소화가 상당히 잘 되고 있는 종목들이다. 그래서 견조한 종목들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은요, 일단은 추세가 어떻습니까? 상승 추세가 되겠죠. 상승 추세를 가는 종목들은요, 주가에는 여러분들 관성이 있습니다. 추세가 쉽게 깨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일정 방향 유지하려는, 방향성을 유지하려는 힘이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관성이 존재한다는 소리인데, 한라공조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견조하게 많이 올랐어요. 주가가 최근 들어서 가격 조정을 받았는데, 어떤 악재가 있어서도 아니고요. 실적이 악화돼서도 아닙니다. 단지 그냥 가격 조정일 뿐이었어요. 단순 가격 조정을 받았는데요. 과연 이렇게 주도 업종이었고요. 그죠? 주도 업종이었고, 상승을 했던 종목이, 그것도 견조하게 상승을 했던 종목이 단 하루만 일직선으로 급락을 할 수가 있을까? 절대로 불가능하다. 반드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는 겁니다. 기술적 반등을 주면서 기존의 추세를 그대로 이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라공조 같은 경우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상 저는 단기 관점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이 가격대에서 이제 수익권에 도달하셨으니까요. 이 가격대에서 추가적으로 밀리지만 않는다라면, 최소 뭐 쌍바닥 정도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바닥을 한번 다지고 올라갔지 않습니까? 한 번 더 밀리는 움직임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얼마 전에 찍었었던 17,500원 있죠? 최저점만 찍지 않는다라면은,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추가적인 상승, 최소한 2만 원에서 한 2만 1,000원까지는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1차 목표가가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요, 계속적으로 홀딩을 하는 전략을 취해보시고요. 최근 들어서 어떤 수급도 중요하겠는데, 외국인들도 그렇고, 기관들도 그렇고요. 특히나 기관 중에서는 기금의 매수세가 두드러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수급도 괜찮습니다. 모멘텀 좋고요. 차트도 괜찮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이제 한라공조가 나름대로 어떤 그 수렴형 박스권이었어요. 여기서 박스권이었는데, 이 박스권 상단부를 멋지게 돌파를 했지 않습니까? 자, 돌파를 했기 때문에 어떤 의미가 있는 가격대를 멋지게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그 가격대는 어떻게 지지라인대가 된다. 그죠, 여러분들? 의미가 있던 가격대니까 마침 지금 주가가 딱 거기서 걸리는 모습이죠. 그래서 지지를 받아야 할 자리에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좀 더 목표가를 높게 잡아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라공조에 대해서 보유 전략을 제시해 주셨고요. 이어서 LG화학 손절가 이탈한 다음에 다시 올랐네요. 어떤가요? 네. 참 안타깝죠, 그죠? 예. LG화학도 사실상 그 모멘텀도 상당히 좋고 또 시장 대비 강했던 모습이었는데, 네. 주말에 이제 북한 때문에, 모든 게 다 북한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북한 때문에 그 우려가 다시 되면서 시장이 또 이제 약간 흔들렸었죠? 그때 저점을 이탈했어요. 그래도 뭐 원칙대로 따르셔야죠, 그죠? 단기 매매에서는 여러분들 손절매 반드시 지켜야 된다. 네. 일단 뭐 2% 손절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지금 현재 다시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재진입 또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뭐 오늘 제가 새롭게 추천드릴 종목도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일단 LG화학은 손절매를 결정짓겠습니다. 네, 그 다음 LG 디스플레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돌발 악재 때문에 잠시 손절가를 이탈했다가 그래도 이제 올라와 주고 있는데요. 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지금 다시 신규 매수, 다시 재매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가 죽은 게 아니에요. 사실 얼마 전에 최근 어떤 변동성으로 인해서 주가가 살짝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뭐 21선의 어떤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종가상
21선을 이탈을 했다가 종가상은 어떻습니까? 21선 위로 다시 주가를 올려놨죠. 누군가가 이렇게 올려놨다는 소리예요. 그만큼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뭐 재매수하셔도 전혀 무리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가격대에서 재매수를 하시게 된다면은 손절매 가격은 얼마 전에 지지를 받았던 가격대 저점이 한 39,000원 정도, 그죠? 39,000원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지는 LG전자는요, 살아있습니다. 추천가 대비해서 4% 가까이 올랐는데요. 네, LG전자는 제가 서울경제 처음 출연했을 때부터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이번에도 역시 수익이 나네요. 자, LG전자, 지금, 최근 들어서 LG그룹주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LG 같은 경우에도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 들어서 LG전자의 어떤 변화, 여러분들 읽으셔야 됩니다. CEO가 제가 전격 교체됐다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 상당히 어떤 큰 의미가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더군다나 오너 체제 아닙니까, 그죠? 구시 체제에 들어갔기 때문에 공격적인 경영, 기존 체제에서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마구마구 늘릴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이제 갖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기업 내부적으로도 지금 인사 막 조정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 일단 3분기, 4분기까지 실적이 안 좋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죠? LG전자가 실적이 안 좋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죠. 내년에 과연 실적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주가는 뭐 때문에 올라요? 기대감. 그 기대감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LG전자를 제가 추천을 드렸었는데 수급 좋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뭐 기관들의 순매수 꾸준하게 들어오는 모습이죠. 아래 보시면 빨간색 그래프가 있는데 이게 바로 기관입니다.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으면서 차트를 보시면 바닥을 여러 번에 걸쳐서 다졌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거 있죠? 바닥을 어떤 특정 가격대를 깨지 않으면서 계속적으로 튕기는 거 뭐다? 주가의 하방 경직성이다. LG전자는 지금 95,000원 밑으로요. 하방 경직성이 확보가 되어 있어요. 최소한 이 가격대 아래로는 쉽게 깨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 여러분 느낌 보시죠? 때문에 여전히 홀딩 지금 상당히 좋게 보이고 있는데요. 당장 뭐 기술적으로 본다라면은 직전 고점을 돌파를 살짝 해주다가 북한발 리스크가 터지면서 살짝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켰다라는 거예요. 가격대를 나름대로 지켜주면서 다시 오늘 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나왔는데요. 일단 뭐 목표 수익률 3%에서 5%권, 그죠? 오늘 3.5% 이상 수익이 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추천가 대비 수익 실현을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분할 매도 하셨어야 되고요. 혹시라도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된다면은 매수가 여러분들 건드리기 전에 익절하신 전략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LG전자 홀딩 전략을 세워주셨고요. 마지막 관심 종목이었죠. 효성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실 효성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 그 회원님들도요, 특공개미 회원님들도 홀딩 매수했던 종목이에요. 사실 매수했던 당일날 저희들 같은 경우에 수익 냈었습니다. 저희가 매수했던 거는 이때 매수했거든요. 장대 음봉이 나온 다음에 양봉이 나오던 날 있죠? 저점에서 매수해서 그날 수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때안에 그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주가가 빠졌었죠? 자, 사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익 실현했습니다. 어제 수익 실현하고 나왔는데 사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만 출연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뭐 방송에서는 저점 이탈 이제 손절매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상 효성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었기 때문에 저점을 이제 효성의 어떤 악재로 인해서 펀더멘털이 약해져서 밀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북한 때문에 빠진 거기 때문에 사실상 손절매를 할 필요까지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제가 실시간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드릴 수 없었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원칙대로 하셨다면 손절매를 하셨을 텐데요. 효성이는 지금 좋게 보실 수 있어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자,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선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지금 어제 거래 실리면서 강하게 또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죠. 거기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이틀간 양봉이 나왔던 데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는데 종가상 양봉을 만들면서 그죠? 관리를 해주는 모습이죠. 차트도 괜찮고요. 수급적으로도 지금 최근 들어서 다시 호전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바닥권에서 최근 들어서 이제 외국계 증권사 HSBC에서 긍정적 리포트가 상당히 많이 났는데 여러분들 예전부터 뭐 증권사 리포트 믿을 게 못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실 텐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좋은 리포트를 내면서 HSBC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죠? 언행 일치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HSBC 창구에서 꾸준하게 매수되면 유입이 된다면은 최소한 21선 골든크로스 나오는 반등세까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신학님의 관심 종목 AS를 해드렸으니까요. 추가 대응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신학의 특공개미 프로젝트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개미들의 우상 특공개미로 거듭나는 노하우. 오늘은 어떤 주제가 준비되어 있는지 주제부터 간략하게 들어볼까요?
네, 제가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께 자주 강의를 해드렸었던 내용들은요, 주로 이제 우량주, 그죠? 우량주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간만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세력주들 있죠? 급등주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네, 세력주 11선 눌림목이죠? 네, 맞습니다. 이 세력의 개입 없이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기란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래서 우리 개미들이 바로 찾아내야 할 것이 이러한 세력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이 굉장히 기대가 됐는데요. 세력주 11선 눌림목 공략하기 빨리 알려주시죠. 네. 예. 11선 눌림목, 말 그대로 주가가 11선에서 눌리는 과정을 뜻하는 건데요.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세력주 하게 되면 일단 상한가는 기본이겠죠, 그죠? 근데 굳이 상한가가 나오지 않더라도 11선에서는 지지를 많이 받는데, 제가 차트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 들어서도 이제 같이 테마주들, 일단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가 나오면서 급등을 합니다.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게 되는데, 급등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5일선 가파르게 상승하게 되죠, 그죠? 5일선은 가파르게 상승한다. 이렇게 세력주들 상한가를 포함한 종목들이 이렇게 날아가겠죠. 자, 하지만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고점에서 약간의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고점에서 조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거 음봉이에요. 지금 이건 음봉입니다. 조정을 받게 되면은 사실 뭐 5일선은 쉽게 깨집니다. 매매해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5일선에서 간혹 가다가 지지를 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5일선은 자주 깨져요. 쉽게 깨진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좀 초보자분들께서 접근하시기 좋은 방법은 바로 이 11선 눌림목이 되겠는데, 주가가 조정받으면서 5일선을 깹니다. 자, 11선이다 보니까 5일선보다는 조금 탄력이 떨어지죠? 천천히 올라와요. 천천히 올라온다. 이렇게 되면은 주가가 11선에 근접하는 그런 가격대가 돼요. 자, 주가와 이 11선과의 이격도, 즉 떨어져 있는 정도, 주가와 11선 간의 이격도가 제법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에서 그때 이제 거래량을 참고하시라는 거죠.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조정을 받는지 아니면은 늘어나면서 조정을 받는지. 관건은 뭐냐면 11선을 주가가 깨지 않으면 11선을 이탈을 종가상 11선을 이탈을 하지 않으면 이 테마주, 이 급등주는 일단 단기 시세가 죽었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보이지 않는 룰과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들. 선수들끼리는 알고 있죠. 선수들끼리는 사실상 세력주 단기 매매, 단타 매매 하시는 분들은요, 이평선 3일선, 5일선 매매 엄청나게 많이들 하시거든요. 사실 실제로 여러분들 최근에 상한가가 나왔던 종목도 쫙 돌려보세요. 보시면은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주가가 그 아래 꼬리를 길게 달았는데 그 아래 꼬리가 어디 닿아요? 3일선이나 내지는 5일선에 닿으면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주는 거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런 거죠. 자, 양봉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음봉이 나왔는데 음봉에서 아래 꼬리가 어디 닿아요? 5일선에. 예. 정확하게 5일선을 찍고 나서 쭉 올라가는 케이스. 그 다음에 상한가 나오는, 예를 들면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는 정말 선수들 영역이라는 거예요.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 힘듭니다. 확실하게 어설프게 기법 알고 따라 하시다가는 박살나는 수가 있어요. 절대 이렇게 따라 하시지 마시고요. 차라리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11선 눌림목 공략이 훨씬 더 쉽고 간편하다. 자, 그 테크닉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주가가 올라가요. 주가가 올라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거래량이 일단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주가가 11선 눌림목의 정의가 뭡니까, 여러분들? 쉬어가는 겁니다. 누가? 세력들이 고점에서 다 쉬었다라면은 주가는 급락할 거예요. 그죠? 하지만 다 팔지 않았다라면 주가는 조금 쉬다가 다시 올라가겠죠? 계속 올라갈 수는 없어요. 세력들이 쉬어야죠. 그죠? 물량을 계속적으로 사고팔고 할 수 없단 말입니다. 나름대로 물량을 모았으면은 나름대로 약간의 차익 실현도 하면서 매물 소화 좀 단계 좀 거쳐줘야 돼요. 왜냐면 상한가를 가게 되면 테마주라고 해가지고 뉴스 나오면서 상한가를 가게 되면은 개미들 엄청나게 달라붙어요. 세력들 입장에서 개미 달라붙는 거 좋아할 일 없겠죠. 개미를 최대한 떨쳐내야 되는데 그럴 때 만드는 게 뭐예요? 음봉입니다. 그럴 때 장대 음봉 만들죠. 마음 약한 개미들 같은 경우에는 장대 양봉 한 번만 넣으면 어떻게 돼요? 손절매 그냥 나옵니다. 그죠? 상따 많이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상따 많이 하실 텐데 상한가 따라잡기 했는데 그 다음날 장대 음봉 나와요. 이거 과연 누가 견디겠어요? 견디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봉을 일부러라도 만들어요. 개인들의 품의 물량을 받으면서 세력들은 다시 한번 물량 재정비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 가격대가 주로 어디가 된다? 11선이 된다. 5일선과 11선까지 주가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리면서 거기서 물량을 저점에서 낚아채간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중요한 거, 거래량. 세력들이 만약에 팔았다라면은, 고점에서 팔았다라면은 거래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팔지 않고서 홀딩하고 있다라면, 단지 그냥 개인들의 물량만 빼뜨리기 위함이라면, 음봉에서의 거래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올라갈 때야, 양봉 나오면서 올라갈 때야 거래가 터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조정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급감하는 게 필수다. 거래가 급감을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확인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격도라고 말씀드렸는데 가급적이면 11선에 근접하는지부터 체크를 하세요. 자, 먼저 음봉은 기본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기법은 음봉 공략이 되겠는데 보시면 음봉 공략이 되겠는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기법 같은 경우에는요. 네. 자, 음봉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했다가 음봉이 나오는데 첫 번째, 자, 5일선을 깹니다. 그죠? 이게 5일선입니다. 5일선을 이탈한 첫 번째 음봉이 아니라 최소한 두 번째 음봉부터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된다. 두 번째 음봉 확인한 다음에 세 번째 날, 네 번째 날, 다섯 번째 날 사이에서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떨어질 때는 일단 잡지 마세요. 선수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선수들만 가능한 영역이 되겠고요. 떨어질 때 잡으면 물론 잘 잡으면 정말 싸게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급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떨어질 때는 잡는 게 아니고요. 떨어졌다 그러면은 어떻게 두 번째 음봉 5일선 이탈하고요. 그 다음에 음봉 하나 더 나오는 거 확인하세요. 즉 주가가 5일선과 11선 5일선과 11선 사이에서 나온 두 번째 음봉을 체크를 반드시 해라. 이 두 번째 음봉이 11선을 깨면 안 됩니다. 깨지 않고서 지지를 받는 흔적이 나와야 돼요. 어떻게? 아랫꼬리. 제가 그때 여러분들께 캔들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아랫꼬리가 뭐예요, 여러분들? 주가를 떨어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군가 물량을 밑에서 잡아채서 주가를 올릴 경우에만 아랫꼬리가 달린다 그랬죠. 즉 매집의 어떤 지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11선을 깨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량은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이런 지지를 받는 모습의 캔들이 반드시 확인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음봉이 아니라 그 다음날, 그죠? 음봉은 다음날, 내지는 그 다음 날까지도 눈여겨보세요. 그러다가 거래량이 계속 감소하면서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오면 그때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세력주 기법이다 보니까 비중을 많이 하시는 것보다는요, 한 5에서 한 10% 정도, 그죠? 5에서 10% 정도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보통 이제 그 수익권, 목표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3에서 5%입니다. 단타니까요, 말 그대로. 길게 보는 거 아니에요. 모멘텀 보고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어디까지나 차트를 보고서 투자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 길게 보시면 안 된다. 일단은 3에서 한 5% 정도 수익권을 목표로서 하시는 게 되겠고요. 손절매도 중요하겠죠? 자, 손절매가 정말로 중요하다. 항상 수익 낼 수는 없으니까. 주식은 무슨 게임? 확률 게임이라고 그랬죠? 자, 손절매 어떻게 하시느냐?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두 번째 음봉 있잖아요, 여러분들. 두 번째 음봉 나온 다음에 아랫꼬리가 달리지 않습니까? 3, 4일, 2, 3일 정도 더 지켜보셔야 겠죠? 만약에 여기서 캔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날. 저점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이런 양봉이 나왔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 11선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11선이에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 양봉에서 진입했다. 양봉에서 매수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손절매 어디서 하셔야 돼요? 이 저점. 직전 저점에서 손절매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탈하면 그냥 깔끔하게 손절매 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리스크는 보통 3%에서 한 4% 전후로 아마 잡게 되실 텐데 이렇게 하시면은 리스크도 깔끔하게 관리하실 수 있으면서 나름대로 그죠? 수익이 나게 되면 짭짤한 그런 수익을 올리실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세력주 11선 눌림목 매매법, 11선을 이탈하지 않는 그런 조정을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조정 기간에는 세력이 이탈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하지만 100마디 말보다 실전이 중요하죠. 그렇다면 실제 종목들을 살펴보면서 실습을 해볼까요? 네. 네. 종목들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 예. 11선 최근 들어서 이제 급등했던 종목들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최근에 모빌리언스가 또 급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예. 자, 모빌리언스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모빌리언스 차트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입니다.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주가가 최근 들어서 테마를 띄면서 상한가 나오면서 급등을 하죠. 자, 잘 보세요. 올라갔는데, 일단 고점에서 거래가 첫 번째 음봉에서는 거래가 터졌습니다. 왜냐하면 상한가 다음 날이니까, 보통 여러분들 상한가 다음 날에는 거래가 터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상한가 가게 되면은 그 다음 상한가를 따라잡게 했던 그런 뭐 단타 세력들이나 그죠? 그 다음날 갭이 뜨게 되면 일단 팔고 싶은 욕구가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상한가가 있는데 그 다음날 갭이 떠요. 갭이 뜨면은 막 매도 물량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걸 견뎌낼 수 있는 개미는 별로 없다. 그래서 음봉이 나오면서 거래가 터질 수밖에 없는데 자, 중요한 건 그 다음부터예요. 보시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체크해드렸던 부분 있죠? 거래가 어떻게 됩니까? 거래가 급감하고 있죠.
무시무시한 장대 음봉이 나왔어요, 분명히. 그죠?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무섭게 생겼는데, 거래가 실리지 않았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거래가 실리지 않으면서, 주가가 어떻게 돼요? 11선도 깨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손절매 가격은 일단 이 저점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어제 사실 캔들이 이쁘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종가상 어떻게 돼요? 깨진 않았죠. 11선도 깨지 않았고, 이 첫 번째 음봉도 깨지 않았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아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최소한 5일선을 깬 두 번째 음봉을 확인을 해라. 사실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는 좀 더 빨리 상승한 거예요. 오늘 좀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사실은요. 오늘 지켜봤는데, 바로 떠버렸습니다. 떠버리면 안 보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원칙은 그대로, 그죠?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음봉 확인을 한 다음에 3일, 4일, 5일째까지 한번 기다려 보셔라. 일단 모빌리언스는 11선 눌린 부분 맞는데 오늘 그냥 바로 떠버린 케이스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이라이콘 보여드릴게요. 이라이콘. 이 종목도 뭐 오늘 급등했던 종목인데요. 자, 첫 번째 상승 구간입니다. 잘 보세요. 자, 첫 번째 상승 구간인데요. 5일선 이탈했죠. 그죠? 고점에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지면서 5일선을 이탈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조정을 받는데, 자, 잘 보시면 첫 번째 음봉이 나왔는데 두 번째 음봉이 안 나왔어요. 하지만 아래 꼬리가 달렸죠? 장중엔 분명히 음봉이었다 이겁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어떤 원칙을 정해 놓으면 주식을 하시려면 여러분들 융통성이 있으셔야 돼요. 원칙을 딱 하나 정해 놓으면 그 원칙대로 무조건 가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형이, 트릭이 또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을 접근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라이콤, 기본적인 룰은 똑같아요. 첫 번째 음봉은 일단 들어가지 마라. 최소한 이튿날, 셋째 날, 넷째 날 확인하고 들어가라. 이라이콤은 어떻게 됐어요? 음봉 나오고 나서 양봉 났다가 다시 음봉이 났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저점을 안 깬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 저점이 안 깨지고 있는 거예요. 고점에서 음봉의 거래가 많이 실렸습니다. 세력들이 만약에 팔았다면, 물량을 개미들한테 떠넘겼다라면은 이탈을 한 게 맞겠죠? 근데 이탈을 안 하고 있어요. 왜 안 할까요? 시세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그 다음날 상한가를 가져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역시나 지지캔들이죠. 음봉에서 아래꼴이 나왔고요. 그 다음날 양봉에서도 아래꼴이 나왔어요. 이런 11선 눌림목 있다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쌍용 정보통신입니다. 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상당히 심했는데 살 때 보시면 오늘 급락했어요. 하지만 잘 보세요. 자, 이 종목 상당히 이쁩니다. 자, 주가가 급등을 한 다음에 고점에서 거래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줄어들죠. 네. 이게 바로 정석이에요. 차트상으로는 정석입니다. 잘 보세요. 주가가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어떻게 돼요? 두 번째 음봉 확인됐죠, 그죠? 두 번째 음봉 확인됐는데 저점을 깹니까, 안 깹니까? 안 깨죠. 그죠? 고점에서 세력들이 팔았다라면 저점이 깨질 수 있다. 하지만 안 깨고서 정말 한호가도 이탈하지 않고서 정확하게 어떻게 돼요? 지지캔들. 이 4일 동안 아래 꼬리 달린 음봉, 도지형 음봉, 도지형 양봉, 거기다가 양봉까지, 영망청 양봉까지 나오면서 지지캔들이 그냥 4차례나 연속적으로 나왔죠? 11선을 깨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거. 그리고 나서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장중에 오늘 몇 프로예요? 9% 수익을 주는, 9% 상승해줬던 그런 종목이에요. 자, 단타 관점으로 들어갔다면 충분히, 그죠? 아무리 못해도 5% 이상은 충분히 챙기고 나올 수 있었던 그런 구간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매수급소예요. 그죠? 공통점이 있죠? 분명히 다른 테마입니다. 다른 테마하고 다른 종목인데 정말로 비슷하게 공통되는 어떤 포인트들이 있다는 소리예요. 여기서 확률이 탄생하는 겁니다. 기법이 탄생하고 확률이 탄생하는 거예요. 자, 이런 동일한 패턴이 왜 반복이 되느냐? 과거로부터 똑같이 반복되는 이유는 뭐예요? 매매 주체가 사람이기 때문에. 자, 한 종목 더 보여드릴게요. 네. 오미디어 홀딩스입니다. 자, 점상 같던 종목이에요. 그죠? 점상 같다라는 거는 정말로 너무너무 강했던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죠? 시작부터 그냥 끝까지, 이런 상한가로 마감했다는 소리인데, 일단 세력이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5일선을 깹니다. 자, 음봉 두 번째 음봉. 그죠? 첫 번째 음봉 나오고 두 번째 음봉 나오고서, 그 다음날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11선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깨지 않았어요. 그죠? 아주 아름답게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이틀 동안 역시나 아랫꼬리가 달리면서 지지를 받는 캔들이 나왔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장중에 몇 프로 상승해요? 6.7%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 나오죠. 자, 공통점이 있죠. 자, 첫 번째 공통점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가가 일단 급등합니다. 모멘텀이 있어야 돼요. 세력들이 일단은 입질이 들어와야 된다. 상한가는 기본이다. 상한가가 나온 다음에 조정을 받는데 조정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감소하는 게 좋다.
첫 번째 음봉에서는 거래가 터질 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캔들에서는 거래가 감소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뭐예요? 주가 떨어질 때 가급적이면 음봉 최소한 2개는 확인해라. 자,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들. 자, 일단은 떨어지는 종목은 아닙니까? 그죠? 떨어지는 종목을 매수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생각해 보세요. 고점에서 음봉이 하나에 나온 거랑 음봉이 고점에서 2개 나온 거랑 누가 어떤 게 더 많이 떨어진 거예요? 당연히 음봉 2개. 그죠, 여러분들? 일단은 떨어질 만큼 떨어진 다음에 지지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점에서 첫 번째 음봉에서는 절대로 진입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선수들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초보자분들은 첫 번째 음봉 피하시고 최소한 고점에서 두 번째 음봉이 나온 다음부터, 그죠? 아까 제가 5일선을 이탈을 하는 두 번째 음봉이라고 그랬는데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상관없다. 일단은 음봉은 2개는 기본입니다. 고점에서 투음봉은 기본이에요. 음봉 2개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지 여부 체크하시고 눌림목 매매 들어가셔라. 확률이 제가 지금 보여드린 종목들 말고도요. 최근에 상한가가 나왔던 종목들 한번 쫙 찾아보세요. 그죠? 물론 이제 깨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깨질 경우에는 손절매 하시면 되고요. 그죠? 어차피 비중이 크게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참고로 지금 시차 차트 보여드렸는데 최근 들어서 진행 중인 종목이 있습니다. 네. 네, 이 종목 아직 시세가 안 나온 거예요. 자, 동국실업 보세요, 여러분들. 네. 동국실업을 보시게 되면은 이 종목 지금 어떻습니까? 주가가 급등했는데 고점에서 거래가 빵 터졌어요. 그죠? 고점에 거래 터졌는데 그 다음부터 보세요. 거래가 어떻게 돼요? 점차 줄어들고 있죠. 그죠? 점차 줄어들고 있죠. 거래량이 줄어든 거 보이시죠? 자, 근데 고점에서 음봉이 하나, 그 다음에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도 음봉이 나왔죠? 상관없다. 제가 여러 가지 수많이 정말 많이 변형되는 그런 많은 패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괜찮다. 중요한 거는 거래량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자, 여러분 상한가를 만들었다는 거는 일단 세력이 개입을 했다는 소리죠. 그죠? 상한가, 종가 마감했다는 것은 종가 때까지 누군가가 물량을 바치고 있었기 때문에 상한가 마감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 상한가, 종가는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누군가 바친 가격이기 때문에, 근데 그 바친 가격을 그 이후에 주가가 상승을 한 다음에 조정을 받을 때 상한가, 종가 그 가격을 이탈을 하지 않는다라면, 이건 여러분들 여기서 어떤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상한가, 종가 얼마였습니까? 2,345원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주가가 음봉이 나오던 날 하한가를 찍었는데 그 하한가 가격이 2,350원이었어요. 어차피 그 상한가 종가를 이탈을 할 수 없었던 가격이죠. 한호가 차이로. 하지만 중요한 거는 아래꼴이 달렸다는 거예요. 그 가격대 근처에서 아래꼴이 달렸고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믿을 수 없죠. 그 다음날 확인하라고 했죠? 자,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거래 급감하면서 저점을 깨지 않았습니다. 양봉이 나왔습니다. 지지캔들이죠. 자, 오늘까지도 양봉이 나와주는 모습 나왔죠. 11선 눌림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종목이 내일, 향후는 다음 주에, 내일 금요일이기 때문에 내일 또는 다음 주에 어떠한 움직임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사실상 지금 한번 관심 가지고 접근해봐도 되는, 사실 제가 서울경제TV 나와서는 우량주로, 이제 우량주 위주로만 추천드렸는데요. 오늘은 제가 한번 오랜만에 세력주 한번 가지고 나와봤는데 일단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인터임이에요. 네. 이 종목도 지금 진행 중이죠. 잘 보세요, 여러분들. 차트 이쁘죠? 주가가 2연상 같습니다. 근데 고점에서 거래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거래가 줄어들고 있고 11선을 깹니까 안 깹니까? 안 깨죠. 주가가 종가상 11선을 이탈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출현하는 캔들이 다 무슨 캔들이에요? 아래꼬리 달리죠. 아래꼬리 달리죠. 지지 캔들, 도지 캔들 나오고 있죠. 지지 캔들이에요. 자, 오늘 양봉이 나왔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동국실업과 마찬가지로 종가상을 최근 들어서 지금 11선 눌림목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차트가 아주 너무 아름다워 보여서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혹시 이제 단기 매매, 단타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내일 한번 이 두 종목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해서 세력주의 11선 눌림목 매매 노하우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이제 주신영님께서 어떠한 종목들을 관심 종목으로 담아 오셨는지 두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두 종목이요? 예. 네, 좋습니다. 첫 번째는 삼성카드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추천드렸다가 수익 실현했던 종목인데요. 삼성카드, 자, 오늘 사실 저희 그 특공개미 회원님들도 매수를 한 종목입니다. 이 종목 보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제가 아까 여러분들께 시황 설명 때 매매 전략 말씀드릴 때 시장 대비 강한 종목 관심 가지셔라 말씀드렸죠. 그죠? 자, 삼성카드 최근 들어서 장대 양봉 나오고요. 어떻습니까? 이 종목도 그러고 보니까 11선 눌림목이네요. 그죠, 여러분들? 종가상 11선을 잘 안 깨고 있죠. 아래 꼬리 달리면서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자, 첫 번째로 확인하셔야 될 건 장대 양봉이다. 우량주는 기본적으로 장대 양봉은 나와줘야 된다. 자, 장대 양봉이 나왔다는 소리 뭐예요? 강한 세력이 유입이 됐다는 소리죠. 자, 강한 세력이 유입이 됐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지지를 받고 있어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 날은 기관의 매수가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메이저 수급의 확인은 분명히 됐고요. 중요한 것은 이 종목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자, 참고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장대 양봉이 나왔던 날 누가 많이 매수했나 그거죠. 자, 지금 11월 22일 날 누가 어떤 창구에서 가장 많이 매수했는지 제가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2일이죠. 보시면은 그때 가장 많이 매수한 창구가 아무래도 주포 아니겠습니까? 자,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모건 스탠리예요. 그죠, 여러분들? 모건 스탠리에서 11월 22일 날 장대 양봉 나오던 날 장중 거의 11%까지 급등했던 날이죠. 그때 모건 스탠리가 가장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반대로 매도를 많이 한 거는 한국증권과 삼성 창구인데요. 그죠? 자, 모건 스탠리가 그 이후에 어떠한 매매를 하고 있었는지 체크해 볼까요? 자,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33만 주 매수가 들어왔는데 그 다음부터 나간 게 있어요, 없어요? 나갔지만은 극소량으로 나갔죠. 33만 주 중에서 나간 수량은 고작 해봤자 한 5만 주 좀 넘나요? 5만 좀 안 되나요? 얼마 안 나갔어요. 즉 주포는 아직 살아있다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매수하셔야죠. 그래서 저희들 오늘 같은 경우에 매수를 들어갔고요. 지금 오늘도 역시나 좋은 모습 마감했는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올라갔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64,000원 이 길에 혹시라도 기회를 준다라면은 64,000원 아래로 한번 매수 가담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손절매는 62,000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62,000원 대신에는 반드시 비중만 50%입니다. 답하시는 게 아니고 비중만 50% 줄인 전략 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카드 관심 종목으로 짚어봤고요. 나머지 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한솔 LCD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종목도 역시나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이에요. 특히나 오늘 호재가 있었었는데 호재는 각자 뉴스 한번 읽어보시고요. 일단은 전고점을 돌파를 해주는 시세가 나왔습니다. 오늘 그죠? 전고점을 돌파를 해주고요. 시가 갭을 띄웠어요. 1.3% 갭을 띄웠다가 그대로 그냥 시세를 유지를 해주면서 아주 통통한 그런 양봉으로 이제 마감을 했는데 일단 거래량이 터지면서 최근 들어서 기관의 수급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재밌는 겁니다. 주가가 여러분들 올라가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조정을 받게 되죠. 조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해지기 때문에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거 조정폭이 깊지 않은 것들 보시라 그랬죠.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종목들. 자, 지금 보시면 한솔 LCD 올라왔습니다. 그죠? 지난 8월부터 해가지고요.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왔어요. 누구에 의해서? 기관과 외국인들에 의해서.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빠지고 있습니까? 안 빠지고 있습니까? 안 빠지고 있다. 주가가 조정폭이 깊지 않다. 즉 옆으로 흘러가죠. 이런 패턴을 여러분들 의자형 패턴이라고 그래요. 저희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패턴을 강의를 하니까 제가 필명이 주신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자왕기법이다라고도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 계시는데 의자형 패턴이다. 의자잖아요, 여러분들. 의자가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까? 주가가 상승을 한 다음에 당연히 아래로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고 조정을 옆으로 가는 거예요. 꽃게처럼 그죠? 옆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옆으로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강한 거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거래 터졌죠. 즉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는 종목이다. 그래서 오늘 가져 나왔고요. 한솔 LCD 같은 경우에는 7만원, 오늘 71,200원 기록했는데 7만원 아래에서 매수해 보시기 바라고 68,000원입니다. 오늘 저점인데요. 저점을 깨게 되면은 거기서는 손절매해서 나오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관심 종목까지 체크해 봤고요. 곧바로 실시간 종목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무료 문자 번호로 함께합니다. 013-3366-0110번 열려 있습니다. 네,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은 대한전선입니다. 대한전선을 3137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7,05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이 20%신데 장기 보유도 괜찮으시다고 하시는데요. 7,500원이요? 7,050원에 20%입니다. 7,050원 20%요. 자, 네. 일단은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번 10월 달에 증권계에서 좀 약간 화제가 됐던 종목이에요. 역사적 저점이다 해가지고요. 그날 매수했던 사람들 무지 많았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날이 저점이었어요. 주가가 반등이 나왔는데 사실 글쎄요, 길게 봤을 때 어떤 전망을 말씀하셨는데 그것까지는 저는 사실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대한전선 차트상 보시게 되면은 최근 들어서 시장 흐름과 연계해서 보셔야 돼요. 시장은 전체적인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시장은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전혀 반대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저는 일단은 회사에서 주가도 그렇고 관리를 전혀 해주고 있지 않는 그런 종목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이 종목을 중기로 보신다는, 물론 차트상을 보게 되면은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 그렇죠, 여러분들?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보통 바닥이다라고들 얘기를 하죠. 하지만 물론 뭐 확률은 높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뭐 길게 봤을 때 올라갈 것이다라고는 보기는 좀 힘들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매수가 근처에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적에는 이 종목보다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시장 대비 강한 종목들 분명히 있어요. 그런 종목들. 최소한 지금은요. 여러분들 코스피가 많이 올랐습니다. 뭐 2천 가냐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바닥을 기고 있는 종목을 매수하시면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우상향인 종목도 있죠. 정별인 종목들 21선, 61선, 뭐 121선 다 정별인 종목들 분명히 많거든요. 그런 종목들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어차피 주식은 뭐 때문에 뭘로 가요? 추세. 그죠? 추세가 쉽게 깨지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이왕이면 지금 시장도 괜찮고 추세가 상방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종목들로 교체 매매를 하신 전략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살펴드릴 종목은 디지털조선입니다. 디지털조선을 3,730원에 매수하셨고요. 30% 갖고 계신데요. 오늘 하한가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종합편성 채널 신청한 종목들이 오늘 많이 약세였어요. 네, 일단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네. 아까도 제가 그 기법 강의를 할 적에 강조를 드린 부분인데 손절매, 여러분들 손절매 기준은 반드시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중기장기로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어떤 급등 시세 그거를 이제 위에서 매수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런 대응도 안 하고서 그냥 매수만 해놓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좌를 지키는 방법쯤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으셔야 되는데 일단 오늘 하한가 갈 때까지 뭐 하셨습니까? 하한가 갔다라는 거 일단은 여러분들 내일 추가적으로 어떻게 해요? 개파락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대응을 안 하셨다는 소리예요. 자, 지금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지난번 북한발 악재 나왔을 때 지난 11월 24일 되겠죠? 그때 지지라인 때는 깨지 않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깨졌다라면 손절매 하셨어야죠? 여기도 손절매 안 하셨기 때문에 좀 한가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요, 사실 뭐 테마주기 때문에 이 종목이 가고 안 가고는요, 세력들 마음이에요. 테마주가 뭐 중기적으로 얼마 간다. 실제로 여러분 테마주는 단발성 시세를 내고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진짜 몇백 프로 가는 종목들은요, 찾기 힘들단 말이에요. 극소수예요. 하지만 일반 개인 투자들은 그런 어떤 대박만을 쫓으면서 매매를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는 거 일단 대응부터 하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일단은 리스크 관리하시는 게 어떨까. 내일 개파락 출발을 하게 되면요. 개파락 저점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세력들에 의해서 살짝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조금 최소한 비중이라도 좀 줄이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짧게 아시아나항공 살펴보겠습니다. 9,65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이 100%입니다. 5299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1년 정도 보유 생각하신다고 하시는데요. 9,650원이요?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예, 9,650원에 네. 100% 갖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이런 아시아나항공이나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저는 지금 내년까지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차트도 그렇고요. 아시아나항공 차트도 그렇고요. 넓게 보세요. 차트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모든 것은 여러분들 차트를 보면은 강하다, 강하지 않다를 알 수가 있는데 급등을 했었죠. 그죠? 언제부터요? 지난 4월부터 해서 7월까지 급등을 했는데 물론 가격, 거기에 따른 가격 조정 받았죠. 참고로 여러분들 보세요. 국순당 같은 경우에는요. 급등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전혀 지지받지 못하고 그냥 쭈르륵 미끌어내리고 있죠? 그죠, 여러분들? 지금 국가대표 나오는 그 완전 그 스키, 예, 그것 때문에 쭉 급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전혀 지지받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일정폭 하락하다가 특정 가격대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왔죠. 누가 받쳐주고 있다는 소리예요. 급등했다가 누가 받쳐주고 있다는 소리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는 소리죠. 자, 수급적으로부터 볼 적에도 전혀 나쁠 거 없겠고요. 그죠? 기관의 수급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죠. 기관과 외국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종목이 되겠고 지금 대한항공을 보시더라도요. 둘 다 뭐 실적 괜찮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갈수록 지금 연말 되면서 또 여기에 그 수요도 많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도 업황은 괜찮아지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 봅니다. 자, 대한항공도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올라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한라공조처럼 계단식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특정 가격대에서 밀리지 않는 하방 경직성을 띄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한항공도 그렇고 아시아나항공도 그렇고 뭐 내년까지는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특정 가격대, 즉 이제 양봉이 기준이 되겠는데 9월 20일 날 양봉
자, 대량 거래가 터지기 시작했던 한 8,200원 선을 깨지 않는다면은 중기 보유 관점으로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실시간 종목 상담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은요, 내일은 아니고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한번 기회를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로 함께합니다. 013-3366-0110번 열려 있고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 대박클럽 게시판도 활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강의 마무리해 주셨고요. 상담까지 해주신 주신학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 금요일입니다. 매주 금요일 대박클럽은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 가이드가 되드리고 있으니까요. 내일도 꼭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박클럽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